뭐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입니까? 땡크로 밀어야 됩니까?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지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지금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으로 또 있을 민주당의 탄핵에서 최상목 대행의 권한을 이어받을 그 순서를 나타내는 인물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 그 다음 교육부 장관이자 또 다른 부총리인 이주호, 그리고 이마저 또다시 탄핵을 시전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과학기술부 장관 유상임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죠. 오늘은 이 유상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우 유호성과 형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의 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보지 못하셨겠지만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과기부 장관 유상임을 향해 모든 민주당 의원이 지리로 둔갑한 비판, 비난을 쏟아냈죠. 간접적으로 사태를 언급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잘못했다라 말하라는 속죄하고 물러나라는 뉘앙스의 질문들까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적반하장의 격, 본인들 즉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되려 유상임 장관에게 행정부가 입법부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개소리까지 어제 유상임 장관은 혼자 다 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대응을 했죠. 근데 또 여기에 가만히 있을 최민희가 아니죠. 장관이 대답하는 것조차 아니꼽게 생각하는 제대로 편향된 개딸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유상임 장관을 얘네들이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앞으로 2번만 더 권한대행 탄핵을 하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서열 4위라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대놓고 매타작을 하려고 하던데, 오늘은 이 해당 장면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극악무도한 지들이 뭔 개짓거리를 하는지 인지도 인정도 하지 않은 저 무리들에게 조용히 나긋나긋 받아칠 것 다 받아치는 유상임 장관의 모습 여러분 보시고 꼭 해당 장면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워낙 정신이 없었던 터라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서열 4위라고 했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고 이주호 부총리가 또 탄핵되면 그 다음 타자가 유상임 장관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참 웃긴데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당은 이미 탄핵 러쉬를 멈추지 않을 거라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잘 보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영상 확인해 보시죠. 예,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상임 장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할 때는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헌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어제 그 입장으로 발표하신 것은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총리님께서 또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자문그룹들을 통해서 이 모은 의견과 또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안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 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은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글쎄요, 저보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특히 그러니까 역대 한 번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존중은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겠다. 생각 안 해보셨다. 동의가 된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국회가 의결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맞습니까? 글쎄, 그 현실적으로 뭐 양당이 협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을 근래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그런데 또 합의를 해오라고요? 그 안 되면 또 무슨 뭐 비상적인 상황 또 만드는 겁니까? 한덕수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국회가 낸 결론,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하고 정반대인데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안 듭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 아니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럼 직무를 정지하십니까? 아니요, 뭐이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정부가 무력화됩니까?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죠? 비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금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놓고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그게 앞뒤가 맞죠? 아니면 스스로 직무정리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노 의원님, 그래놓고 존중한다고요? 국민들이 지금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죠?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죠? 훈계는 지금 노 의원님 하고 계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지적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겁니다.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요. 노정면 위원님 잠시만요. 장관, 제가 보기에는 노정면 위원님의 저 언성은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높은 데시벨이 많았습니다. 여기 훈계하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과방위가 열린 겁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서 아니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왜 제 말까지 막아요? 왜 제 말까지 막습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언성을 높이지 말라거나 제가 보기에 언성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시고요. 3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뭐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노 의원 계속하세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걸 왜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정합니까? 본인이 듣기에 좀 언짢게 들리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점. 왜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냐? 그건 존중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그 답변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화법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좀 아프셨어요?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제 해보세요. 글쎄요,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입니까? 땡크로 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모든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들 그래서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총리를 사람을- 탄핵하면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건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그 정부가 무력화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거 혹시 뭐 키친 게임 뭐 그런 겁니까? 글쎄 그런 지금 치킨 게임. 질의답은 제가 잘못 하고 싶지 말했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지. 탄핵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력화된다. 이 비약의 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명백한 우리는 내란으로 규정하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이뤄진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까 국정의 안정은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안정되게 헌법기관이 돌아가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지 종면아. 한 사람은 사회주의 지하 조직에서 사상교육 담당하던 간부급 인사였고 한 사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둘을 법의 정점으로 세우라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지 무리하지 않은 요구냐?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두말 필요 없이 공유를 바로 해주십시오. 오늘의 시안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